야, 잠깐만.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지난주에 주식앱 열었다가 그냥 닫아버린 적 있지? 아니면 열심히 사놨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보다가 심장 쫄깃해져서 그냥 핸드폰 엎어버린 거 아니야? 사실 말이야, 나도 그랬어. 근데 있잖아, 그 순간에 앱을 닫는 사람이랑 그 순간에 앱을 켜고 공부하는 사람이랑 1년 뒤에 계좌가 완전히 달라지거든. 오늘 내가 얘기할 거는 단순히 이란 전쟁 어떻게 돼요?가 아니야. 그건 아무도 몰라, 진짜로. 근데 이 전쟁이 네 돈, 네 투자, 네 삶에 어떤 파장을 만들어내는지 그 구조를 이해하면 공포가 기회로 바뀌거든. 그게 오늘 내가 너한테 줄 거야. 내 이름은 너구리야. 난 지정학적 리스크가 실제 내 자산에 어떤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진짜 미친 듯이 고민하거든. 만약 네가 전쟁 났다는데 지금 팔아야 하나, 버텨야 하나, 아니면 뭔가를 사야 하나, 이 혼란 때문에 힘들다면 구독 버튼 누르고 이 영상이 도움되면 좋아요도 꼭 눌러줘. 왜냐면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시황 분석이 아니거든. 이건 전쟁이라는 공포가 시장에 전달되는 메커니즘을 완전히 해부해주는 영상이야. 그리고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다음번에 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너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 자, 시작할게. 자, 봐봐. 전쟁 났다고 하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빨리 팔아야 해. 이거야. 그리고 그게 맞는 것처럼 느껴지잖아. 뉴스에서는 코스피가 12% 폭락했다고 하고 서킷 브레이커 터졌다고 하고 코스닥은 천선이 무너졌다고 하고. 근데 잠깐, 여기서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역사를 한번 봐. 2001년 9월 11일 뉴욕에 비행기가 충돌했어. 역사상 최대의 테러 공격이었지. 미국 증시는 그날 하루에 7% 이상 폭락했어.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지. 근데 그로부터 딱 한 달 뒤에는 어떻게 됐게? 코스피는 9.11 충격을 완전히 회복했어. 그리고 이듬해에는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지. 2003년 이라크 전쟁 때도 마찬가지야. 미군이 바그다드를 침공했을 때 전 세계 증시가 출렁였어. 근데 사실 그 시점이 바닥이었고 전쟁 개시 이후 오히려 증시는 상승 반전했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야. 지정학적 충격은 공포를 만들어내지 경제 구조 자체를 박살내지는 않아. 진짜 긴 하락장은 경제 구조가 무너질 때와 2008년 리먼 사태처럼 금융 시스템 자체가 녹아내릴 때, 그게 아니면 대부분 충격은 단기야. 지금이 이란 전쟁도 마찬가지야. 핵심 질문은 이거야. 이 전쟁이 글로벌 경제 구조 자체를 뒤흔드는 리먼급 사태인가 아니면 단기 지정학 충격인가? 이걸 판단하는 기준을 오늘 완전히 알려줄게. 사실 말이야, 이번 시장 폭락에서 사람들이 진짜로 무서워했던 게 뭔지 알아?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게 아니야. 인플레이션이야. 이게 진짜 핵심이거든. 자, 설명해 줄게.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곳이 있어. 이란과 아라비아 반도 사이에 있는 좁은 바다인데 폭이 가장 좁은 곳은 겨우 39km밖에 안 돼. 근데 이 39km 물길로 전 세계 석유 교역량의 약 20%가 지나가. 쿠웨이트, 이라크, 이란, 아랍에미리트, 카타르의 원유가 전부 이 길을 통해 나와. 자, 그럼 이 길이 막히면 어떻게 되냐고? 원유 공급이 줄어. 원유 공급이 줄면 가격이 뛰어. 실제로 이번에 WTI 원유 가격이 사상 최대 주간 상승폭인 35% 이상 급등해서 배럴당 90달러를 넘겼어. 2026년 1월에 57달러였던 게 두 달도 안 돼서 90달러가 된 거야. 퍼센트로 치면 58% 상승이야. 자,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진다. 원유 가격이 오르면 단순히 휘발유값만 오르는 게 아니야. 물류비가 올라, 제품 원가가 올라, 음식값이 올라, 전기요금이 올라. 사실상 모든 것의 가격이 올라. 이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 그런데 왜 인플레이션이 주식시장을 무너뜨리냐고? 여기에 심리적으로 되게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어. 생각해봐. 지금 S&P 500 같은 지수는 굉장히 높은 주가 수익 비율로 거래되고 있어. 쉽게 말하면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잔뜩 반영된 가격이야. 그 기대감의 핵심 중 하나가 뭔지 알아? 금리 인하야. 금리가 내려가면 기업들이 돈을 싸게 빌릴 수 있고 미래 현금 흐름의 가치가 올라가고 주가 가격이 정당화되거든. 근데 인플레이션이 살아나면 연준이 금리를 못 내려, 아니 못 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 올려야 할 수도 있어. 그러면 그 기대감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주가도 같이 무너지는 거야. 지금 이 순간의 시장이 정확히 이 시나리오를 두려워하는 거야.
실제로 미국 2월 비농업 취업자 수가 9만 2천 명 감소했어. 예상치였던 5만 명 감소보다도 훨씬 나쁜 숫자야. 고용은 꺾이는데 물가는 올라가는 이 상황. 혹시 들어봤어?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오는 최악의 시나리오야. 아직 거기까지 간 건 아니야. 근데 그 입구 근처에 서 있는 건 사실이야.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이 전쟁을 단순히 미국이 이란 핵시설 때린다로만 보면 완전히 틀리게 읽는다는 거야. 자, 내가 큰 그림을 보여줄게. 중국 이야기부터 시작할게. 중국은 요 몇 년 동안 달러 패권에서 벗어나려고 조용히 움직여왔어. 어떻게? 이란, 러시아, 베네수엘라 같은 미국 제재를 받는 나라들한테 크게 할인된 가격으로 원유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그것도 달러가 아니라 유엔화로. 쉽게 비유하면 같은 치킨을 남들은 3만 원에 먹는데 중국은 친한 친구 집에서 1만 5천 원에 먹는 거야. 게다가 달러라는 돈을 쓸 필요도 없어. 이게 중국에게 엄청난 경쟁력이었어. 에너지 비용이 싸니까 제조 원가가 낮고 달러 의존도가 줄어드니까 미국 제재의 효과가 약해지고. 근데 이란 전쟁으로 어떻게 됐냐고?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고 마두로를 체포하면서 중국 할인 원유 공급망을 직접 겨냥한 거야. 이게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라는 거야. 이건 에너지 패권을 통한 중국 압박 전략이야. 지금 이런 생각 들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엄청난 상관이 있어. 왜냐면 4월에 트럼프와 시진핑이 회담을 하거든. 그 회담 테이블에서 이란 전쟁이 어떻게 전개됐느냐에 따라 미중 관계의 판도가 달라지고 그게 관세로 이어지고 관세는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주고 그게 반도체 가격에 기업 실적에 주가에 영향을 줘. 전부 연결돼 있어. 그럼 이란 내부는 어떻게 되냐고?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사망했어. 그러면 다음엔 어떻게 될까?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상황에서 첫 번째 후계자는 대부분 가장 강경한 인물이 된다는 패턴이 있어. 이란 내 강경파인 혁명관대가 전면에서 지원하는 인물이 집권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 그렇게 되면 협상 가능성은 낮아지고 전쟁은 길어지고 유가는 계속 높은 자리를 유지해. 반면 온건파가 집권하면 협상문이 열리고 호르무즈가 재개통되고 유가는 내려앉아. 현재 시장이 보는 시나리오는 3월 31일 이전 휴전이 확률이 30% 미만이야. 4월 말이 되어서야 50% 정도로 올라가는 시나리오를 가장 유력하게 보는 거야. 즉 시장은 조용히 인정하고 있어. 이 전쟁은 2분기를 지배할 거라는 걸. 자, 이제 진짜 실용적인 이야기를 할게. 이 환경에서 돈은 어디로 흐르냐고? 역사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지는 환경에선 세 가지 자산이 강해지는 패턴이 있어. 첫째, 에너지야. 원유 가격이 올라가면 에너지 기업들의 이익이 커져. 근데 단순히 정유주만 보면 안 되고 조금 더 넓게 봐야 해. 태양광도 봐야 해. 왜냐면 원유 가격이 폭등하면 그냥 태양빛에서 전기 만들면 안 돼 라는 생각이 급격히 퍼지거든. 실제로 미국에서 올해 유틸리티 규모 태양광 신규 설비가 전년 대비 6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어. 그리고 LNG 가스. 카타르가 군사적 위협을 이유로 LNG 생산을 잠정 중단했는데 카타르가 글로벌 LNG 액수출 비중에서 약 20%야. 그럼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우냐? 미국산 LNG야. 둘째, 방산이야. 이건 좀 직관적이지. 전쟁이 나면 무기가 필요하고 무기를 팔면 방산기업이 돈을 벌어. 근데 여기서 단순히 방산주 올라가니까 사야지 하면 안 되고 뭐가 진짜 수요인지를 봐야 해. 이번 전쟁에서 드러난 게 있어. 값이 싼 드론이 굉장히 위협적이라는 거야. 수천 달러짜리 드론을 막기 위해 수백만 달러짜리 미사일을 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이 비용 불균형이 전 세계 군사 전략가들의 최대 고민이야.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요격 미사일 재고가 부족해지고 있어. 유럽 국가들이 비공개 회의를 열고 요격 미사일 부족을 경고했을 정도야.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어? 더 많은, 더 효율적인 방공 시스템이 필요해. 그 맥락에서 한국의 방공 무기 시스템이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어. UAE에서 실전 배치된 한국산 지대공 요격 체계가 이란 공습을 상대로 96%에 달하는 요격 성공률을 보였거든.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미국 패트리어트 시스템도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야. UAE는 이 결과를 보고 긴급 추가 공급을 요청했어. 셋째, 금이야. 전통적인 안전자산이야.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불확실성이 커지면 금으로 돈이 몰려. 실제로 금 현물 가격이 온스당 5,000달러를 훌쩍 넘는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지금 이런 생각 들지? 근데 반도체는 삼성이랑 하이닉스는 어떻게 됐어? 굉장히 좋은 질문이야. 그것도 짚어줄게. 자, 봐봐. 코스피가 역대 최대 낙폭인 12% 이상 폭락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같이 내려갔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 폭락이 반도체 기업 자체의 문제였냐고? 아니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펀더멘털, 즉 기업의 실제 가치는 전혀 훼손되지 않았어. AI 인프라 수요는 전쟁이랑 관계없이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 실제로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핵심 메모리를 납품하는 것으로 결정됐어. 경쟁사는 여기서 빠졌어. 이 정도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경쟁력이 어느 수준인지 알 수 있잖아. 낸드 가격도 어떻게 되고 있냐면 삼성전자가 올 2분기 낸드 공급가를 전분기 대비 100% 인상으로 책정했어. 작년 말 대비 가격이 2배가 된 거야. 주요 증권사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 목표 주가를 유지하며 매수 의견을 고수했어. 즉, 지금의 반도체 주가 하락은 공포가 만들어낸 일시적인 왜곡이라는 거야. 실적 시즌이 시작되면 반전의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자, 마지막 섹션이야.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해. 사실 말이야, 내가 오늘 여기까지 설명해줬는데도 일부 사람들은 결국 공포에 팔거든. 왜 그럴까? 심리 때문이야. 인간의 뇌는 손실을 이익보다 2배 이상 크게 느껴. 이걸 손실 회피 편향이라고 해. 100만 원을 버는 기쁨보다 100만 원을 잃는 고통이 훨씬 크게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주가가 폭락하면 뇌에서 경보가 울려. 탈출해! 탈출해! 하고. 그리고 그 경보를 끄는 가장 빠른 방법이 팔아버리는 거야. 근데 진짜 자산을 쌓은 사람들은 여기서 다른 행동을 해. 공포를 느끼면서도 지금 이 공포가 단기인가 구조적인가를 먼저 체크해. 지금 내가 알려준 기준이 그거야.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통되면서 유가가 배럴당 80달러에서 90달러 사이에서 정점을 찍는다면 단기 충격이야. 이 시점이 오히려 우량 자산을 저점에서 담을 기회야. 유가가 100달러를 넘기고 계속 오른다면 그때는 포지션을 정리하는 게 맞아. 이게 원칙이야. 숫자로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따라 움직이는 거야. 공포와 탐욕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알아줘.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난 빚을 내서 투자하고 있어. 신용거래 융자 잔액이 33조 원을 넘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어. 투자자 예탁금도 132조 원으로 최다야. 이건 열기의 증거이기도 하고 동시에 위험의 증거이기도 해. 빚을 내서 투자한 사람은 주가가 더 빠지면 강제로 팔아야 해. 그러면 더 떨어지고 그러면 또 팔아야 하는 악순환이 생기거든.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 줄게. 첫째, 빚 투자 비중 점검해. 지금 레버리지가 있다면 규모를 줄여야 해.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일수록 현금 여력이 생존력이야. 둘째, 유가를 모니터링해. WTI 기준 80달러에서 90달러 사이면 아직 단기 충격 범위야. 100달러를 돌파하고 유지된다면 포트폴리오 전략을 재검토해야 해. 셋째, 포트폴리오 배분을 리밸런싱해. 에너지, 방산 쪽에 적절한 비중을 두되 반도체 같은 AI 수혜주는 단기 공포에 휘둘리지 말고 펀더멘털 기준으로 판단해. 넷째, 이란 후계 구도를 주시해. 강경파가 집권하면 전쟁이 길어지는 시나리오야. 온건파 집권 신호가 나오면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어. 다섯째,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꼭 봐.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연준의 스탠스가 결정되고 금리 인하 기대감의 방향이 정해져. 자, 정리할게. 미국 이란 전쟁은 단순한 중동 분쟁이 아니야. 달러 패권, 에너지 공급망, 미중 패권 경쟁이 교차하는 구조적 사건이야. 시장이 진짜 무서워하는 건 미사일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이고 그 인플레이션이 금리 인하를 막는다는 공포야. 근데 역사는 반복돼. 구조적 경제 위기를 동반하지 않은 지정학적 충격은 언제나 회복됐어. 9.11도 그랬고 이라크 전쟁도 그랬어. 지금 이 순간이 리먼인지 9.11인지를 가르는 기준은 딱 하나야. 유가 100달러 돌파 여부와 호르무즈 재개통 시점이야. 그 숫자를 기억해. 그리고 공포가 아닌 기준으로 움직여. 나 너구름 말이야. 진짜로 너희 계좌가 좋아졌으면 해서 이 영상 만들었어. 뉴스에서 무서운 소리가 들릴 때마다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구조를 읽고 판단하는 사람이 됐으면 해. 그게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능력이거든. 숫자 계산 능력이 아니라 공포를 데이터로 바꾸는 능력. 오늘 영상이 그 첫걸음이 됐으면 좋겠어. 구독이랑 좋아요는 진짜 도움이 돼. 너 같은 사람들이 이 채널에 모여야 콘텐츠가 더 깊어질 수 있거든. 알림 설정도 눌러줘. 이런 상황이 빠르게 변하는 시기일수록 매일 업데이트를 챙기는 게 중요하니까. 다음 영상에서 봐. 너구리였어?